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를 들먹이면서 입국 제한을 하면 안 된다던 중국, 이젠 돌변했습니다. 관영 언론을 통해 외교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방역이라고 하네요. 중국이 적반하장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요? 왠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아침부터 듭니다. 2월 28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임대료 내리면 절반은 세금에서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요, 코로나19 파장으로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죠. 임대료도 내기 어렵다는 얘기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코로나 대책, 건물주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단 조건은 임대료를 내려주거나 깎아주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가 월세 500만 원을 안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요, 연말에 250만 원을 세금 면제를 통해서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역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가쁜 숨 내쉬던 아버지에게 병상 하나 못 내준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 모습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병실 부족해 자택 격리 중에 첫 사망입니다. 확진 이틀 만에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원래 이런 분들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요, 병실이 부족해서 집에, 자택에 머무르다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 입국 제한 지금은 안 한다. 지금은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됩니다. 그리고요, 미국 국무부는요, 여행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높은데 올해 3단계까지 높였습니다. 여행을 재고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리고요, 입국 금지 제한하는 국가는 43곳으로 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강행, 대형 교회의 코로나 역행. 그렇습니다. 정부가 종교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니까 요즘에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몇 교회들은 예배를 다 취소했거든요. 그러나 일부 교회는 이렇습니다. 위기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예배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중 예배는 많이 취소했습니다만 주말 예배만큼은 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미 행사를 빠르게 중단한 불교 천주교와는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거 좀 재고하면 안 될까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로서 다양한 얘기를 좀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MBN에서 엄혜련 기자도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500명 넘었다. 그렇습니다. 어제 확진자 숫자, 하루 동안 확진자 숫자가 무섭게 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요, 어제 중국에서 늘어난 확진자 숫자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들 한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마스크 찾아 산만리. 정부가 며칠 전에 마스크 이제는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단계로 못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조국 2라운드로 가는 건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여러 가지 청원들이 있는데요.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태영호 강남으로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우선은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별 확진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각각 얼마큼 늘어나는 거죠. 여기 일단 보시죠. 21일 100명이었습니다. 이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숫자도 많았거든요. 그동안은 뭐 한둘 정도 늘어났는데 갑자기 100명이니까 놀랐는데요. 그 이후에 200명 전후로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입니다. 갑자기 500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놓고 의심 증상을 보이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 숫자가 나온 거다 이런 판단을 하지만 일단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국 지도와 함께 지역별 현황이 좀 있습니다. 먼저 전국 지도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대구 보이시죠?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서울을 좀 집중해서 조명했습니다. 보시죠. 서울 보면요, 지금 붉은색으로 된 곳이 확진자가 나온 곳인데요. 지금 몇 군데 빼고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거의 서울 전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옆에는요, 경북 지역을 좀 꼽았습니다. 대구를 지역한 경북 지역은 전 지역, 여기 한 군데 남았습니다. 거의 다 한두 명.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청도 100명 넘었어. 경산은 지금 70명, 그리고 의성은 3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특히 대구 경북 보시면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가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신문 기사 짚어볼 텐데요. 우리의 현실 지금 이렇구나라는 거 깜짝 놀라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TK 대구 경북에 병상이 없다. 확진자 치료 못 받고 4월 만에 사망입니다. 이 소식 어제부터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확진자도 어제 500명 넘게 급증했고요. 하루 증가폭으로 뭐 중국보다 많다 이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13번째 사망자는 대구의 75 남성뿐입니다. 격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입원 대기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사가 많은 신문들이 오늘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은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급증해서 감당이 안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확진자들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 쉽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 대구 확진자 받겠다는 곳이 있고요. 우리는 어렵다라고 거절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각각이다. 자, 그럼 이럴 때 많은 분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럼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통제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침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침묵의 뜻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거죠. 전문가들, 국무총리가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지금 컨트롤 타워의 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에는 병상이 부족합니다. 병상이 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확진자를 바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할 병상이 준비되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확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서울대 교수님,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확진자들 다른 지자체 병원으로 옮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우선은 이제 환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상을 준비를 했는데도 그걸 이제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13번째 확진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확진 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너무 많아서 예. 자택에 이제 격리 조치 중이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자택에 격리가 됐는데 순식간에 나빠져서 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자택에 지금 격리되어 있으신 분이 600명이 넘고 전체 대구 지역의 38.5% 정도 되는 환자가 격리되어 있음에도 예. 모니터링을 누가 하고 있냐 하면은 예. 전문 의료진이 하고 있지 않고 공무원이 전화를 돌려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지금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자택에 격리되어 계신 예. 분들 중에 경증이지만 순식간에 악화되면서 13번째 환자같이 사망에 이르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예. 지금 비상사태니까 지금 범정부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 총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리가 여러 가지 법에 정해진 규정이나 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지자체들에게 협조를 구할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예.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예. 못한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심각 단계로 올리느냐는 거예요. 심각 단계로 올릴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예. 이렇게 비상 상태일 때는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지금 병상이 부족하니까 경증 환자를 집에 모시고 있다. 그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일반 환자를 가까운 곳에 병원으로 이송시킨 다음에 그 병원들을 경증 환자를 위한 전문 병원으로 전환을 해서 모시고 예.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이 부족하니까 전국 단위의 다른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중증 환자는 예. 이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송이 안 된다 그러면은 명령을 발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한데 예. 왜 못하고 있느냐. 또 다른 예. 하나는 예. 이런 비상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거든요. 속도.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속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상황과 속도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이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예.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더 많은 환자를 만들 거고 예. 그렇게 만들어진 더 많은 환자가 예. 더 많은 환자를 만들어지면은 예. 이게 정폭 형태로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 고리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예. 정부 대처가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주세요.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한 탓에 전체 확진자가 이제 1,000명 넘어섰죠. 대구만 해도. 그런데 그 가운데 447명만 입원을 한 상태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7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은 자가격리입니다. 지금 전국에요.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경우는 음압병상도 비어있는 곳이 꽤 많다고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최영선 의원님. 사실 이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서도요. 증증을 보이시는 분과 경증을 보이시는 분, 심지어 별 증상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좀 이 환자별 증상에 따라 분류를 좀 치밀하게 해서 중증 환자 위주로 빨리 입원을 시키고 경증 환자는 좀 지켜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당연히 맞죠. 그런데 예.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진이 부족하고 예.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금 그 환자의 상태를 따질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중증, 경증을 지금 나누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입원해 있는 그러면은 환자를 당신은 경증이니까 병원에서 나가라. 이렇게 또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일이 자꾸 꼬이고 있는데 예. 저는 영화에 보면은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단어가 그렇죠. 예.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정부는 왜 계획이 없느냐? 아니 이렇게 진단을 해서 환자가 예. 나올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 그럼 임시 수용 병상이라도 예. 어딘가에서는 만들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은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예. 환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대구 환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주저했죠, 난색을 표하는 데 대해서 일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면 환자를 전국으로 다 예. 보냈을 때 예. 감염을
그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지역 내에서 예. 임시 수용 병상을 신속하게 만들어서라도 처리를 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예. 신속하게 분류를 해서 중증 환자부터 치료할 수 있게 사실 급한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참 안타까움과 어떤 강한 질책까지 좀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거는 마스크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마스크 언제야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마스크요 일회용입니다. 매일같이 바꿔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차고 넘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약국 23곳 돌아 마스크 한 장 구했다. 뭐 이런 경험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6,000원 제품 겨우 샀다. 6,000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6,000원이면. 정부 공급 물량 판매 첫날 마스크 직접 구매해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물량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산량 대부분 공적 판매로 가는데요. 그 바람에 편의점과 마트는 물량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편의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곳이 편의점과 마트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곳에 있는 마스크 물량은 줄었다는 겁니다. 3시간 넘게 기다려 10장 구매했다. 온라인 최저가 3,000원대부터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뒀다. 이런 얘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세요. 이쪽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명동에 자리한 한 약국인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마스크는 3월부터 판매 가능합니다. 이거 3월 좀 남았는데요, 며칠. 당장 어제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쉽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마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지금 없습니다. 3월부터 오세요라고 돼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장 상황 확인도 안 하고 마스크 공급 덜컥 발표한 정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요. 선주문 업체와 계약을 깨면 위약금이 눈덩인데 정부는 무조건 달라고만 했던 거예요. 그 업체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약금 줄 겁니까? 일부 공장들 문 닫기도 했다. 그리고 핵심 재료인 필터도 부족하다. 이 필터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일 사이에 생산량이 원래는 1,200만 장, 하루 1,200만 장에서 지금 900만 장대로 줄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요, 요 내용 저희가 정부의 어떤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요.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루 마스크 총 생산량이 1천만 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 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1일 500만 장 정도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그리고 공용 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리고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약국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사용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일부 좀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저희가 조만간 검토하고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엄혜린 기자. 지금 실제 마스크 판매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구하기 어렵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현장을 몇 곳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불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예. 회사를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럴 때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품목이 바로 마스크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27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분명히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가도 구할 수는 없고 풀리지 않았다고 말만 들으니까 예. 이거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를 가지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예. 이제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대형마트에 가도 예. 한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겨우 구하는 그러면 정도이고요. 직장을 나가야 되는 분들이 3시간씩 어떻게 줄을 서 있습니까? 사실상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 만난 분들은 어저께 그냥 예. 해외 직구로 예. 나도 한 3월 중순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살 걸 그랬다. 내가 예. 괜히 정보를 믿었구나.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사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예. 그 바깥 나들이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전보다 지출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 왜 우리 집에는 돈이 없나 봤더니 마스크 사느라고 돈을 다 쓰고 있다. 그거보다 예전보다 지출이 늘었다 이러면서 한탄하는 분들도 되게 그러네요. 마스크 많았습니다. 값이 꽤 비싸졌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 지금 방금 저희가 영상에서 좀 확인했는데요. 정부 당국자가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재사용하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권하진 않지만 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재사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이없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마스크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 예. 이게 한국 행정이 역량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였는지 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뭔가를 발표할 때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준비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발표하고 가면 없고 예. 이게 뭐를 키우냐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거거든요. 예. 지금부터 마스크에 관련해서 정부가 예.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국민이 믿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지금 정부가 가장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가 최후의 수단인 거 마스크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나 없으면 불안감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어느 기준을 통해서 재사용하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게 얘기하는 이 정도 되면 예. 불안감을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마스크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끼지 않고 가끔씩 끼시는 분들은 좀 뭐 한 2, 3일 쓸 수도 있지만요. 정부 당국자가 마스크 재사용에 관해서 하면서 국민들 보고 스스로 본인들 판단에 따라서 이거를 사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님.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의 마스크는 예. 예전의 그 마스크가 아니에요. 예. 예전에 그 마스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식약처는 마스크와 관련해서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 마스크는 의약 부외품이라 그래서 의약품에 준해서 심사하는 그런 곳인데 식약처가 마스크를 만드는 업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식약처가 이 마스크 하나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또 마스크를 각 약국에 판다 이러면은 예. 어떤 사람 부지런한 분이 각 약국을 돌면서 사재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충분히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나 SNS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 전혀 식약처가 현장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이상 상태에서 전혀 이게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을 꼭 돌아보셔야 되고 다른 하나는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하나가 정부의 엄청난 불신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 마스크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지금 식약처장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 저는 그 자체마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정부 당국자들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 설화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좀 많이 커졌어요. 물론 그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좋은 결과, 어떤 성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좀 내놓으라고 요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